윤 소장입니다. 24년도 12월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검단 신도시 분양 소식 중에 그 11월 달에 파밀리에 엘리프 분양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늦춰져 가지고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늦춰져 가지고 1월 달 초에 1월 첫째 주에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프루지오 분양했던 줍줍이 나와가지고 무순위 줍줍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 평형에서 분양이 계약이 안 돼서 분양 청약률은 괜찮았죠. 근데 이제 청약률 5대0 나와봤자 어차피 한 사람하고 계약하는 거니까 청약률이 제가 봤을 때는 5대1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 탈락되신 분들한테 이제 예비로 전화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줍줍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줍줍이 나왔다는 얘기는 미계약분이 많았다는 얘기고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상태인데 이때하고 맞물려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 예상을 좀 해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입주 소식 전해드릴게요. 입주 이번에 그 102역에 지금 풍경채 검단 중앙역 풍경채 1차죠. 제일 풍경채 어바니티가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라든지 또 매매라든지 이런 거를 좀 유심히 볼 게 있는데 이때 분양할 당시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여기 건너편에 지금 1월 달에 입주하는 힐스테이트 102역이 있고 여기 힐스테이트가 또 1월 달에 입주해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1월 달에 입주여가지고 웰카운티 검단 웰카운티 그 안단테처럼 이제 LH 시행이고 현대 힐스테이트가 시공이죠. 그래서 여기가 있는데 요게 이제 두 개가 겹치면서 전세 가격 보통 이제 한 3,000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이 작은 건 아니다. 3,000세대면 웬만큼 큰 재개발 재건축 요 정도 규모니까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두 개가 이제 겹쳐 있다. 그 올해는 뭐 검단 신도시 특별히 이제 전반기 때는 좋았고 가격도 이제 신도시가 없으니까 검단 신도시 교통 호재들이 많으니까 내년 6월 달이면 이제 인천 1호선 연장이 되고 27년이면 가까이 27년이면은 이제 9호선 연장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5호선 연장에 대한 뭐 돌아서 오지만은 이렇게 돌아서 오지만은 이렇게 돌아서 오지만 5호선 연장에 대한 지금까지 이슈가 컸었고 5호선 예타가 확정이 됐죠. 올해 8월 달에 24년도 8월 달에 확정이 됐고 교통 호재가 계속 있는 거죠. 제가 그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교통 호재 이제 철도가 뚫리면 발표할 때 30% 오르고 착공하면 20% 오르고 개통하면 50%가 오른다. 뭐 옛날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마다 떨어지죠. 24년 12월 말에 그 저기가 개통을 했어요. 그 GTX A 노선에서 그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죠. 파주 운정에서 이렇게 일산으로 해서 대곡역 여기 은평구 그 연신내로 해가지고 서울역까지 개통을 했죠. GTX A가 서울역으로 와서 삼성역 그 다음에 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판교 그 다음에 구성, 용인 구성, 이걸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죠. 24년도 초반에 그 수서에서 동탄까지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탄역에 롯데 그 주상복합 같은 경우 줍줍할 때 뭐, 300만 분의 1, 나왔었잖아요. 이제 복귀, 24년을 복귀해보면 300만 분의 1 최고 경쟁률이 나왔고, 줍줍에. 그게 이제 GTX 노선이 있고, 경부고속도로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GTX B하고 GTX C는 아직 착공을 못했죠. GTX B는 송도에서 저기 남양주로 가는 거고, 춘천까지. GTX C는 동두천에서 이제 이렇게 뭐 청량리 걸쳐가지고 뭐 이렇게 삼성역 과천으로 해서 의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역으로 해서 수원역 밑에서는 평택 지제역으로 해서 지제역 밑에는 천안역 그 다음에 제가 있는 아산역 아산 온천역까지 이제 확장 이제 했는데 이것도 아직도 착공을 못했고 한 10년. 근데 이제 조금 빨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그런 쪽에 부양을 좀 많이 하겠죠. SOC 사업에 대한 거는 경기가 풀려야 되니까 너무 안 좋잖아요, 내수가.
그런 쪽에서 미국의 그 마샬 경제처럼 부흥을 일으키는 거죠. 좀 빨라지지 않을까 반대로 예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호선 직결 노선이 이제 여기 김포공항에서 이제 끊겨 있어요. 공항철도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2km 정도 되는 그 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뭐 정기적으로 공항철도하고 9호선하고 이제 다르고. 근데 이제 9호선 맨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계획을, 보도상 보면은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인천하고 서울시하고 이제 타협이 좀 안 돼서, 금액에 대한 타협이 안 돼서 이제 좀 늦춰지고 그랬는데, 요번에 인천 유정복 시장인가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이게 빨리 추진이 되는데, 요거는 내년 상반기에 그 타당성 조사하고 이제 25년 상반기에 이 타당성 조사하고 빨리 해서 뭐 연결하는 건 얼마 안 되니까 빨리 해서 27년까지 개통하는 걸로. 제가 그랬잖아요. 공항철도 이게 굉장히 시너지가 크다. 9호선인 강남 그 서울 시내 9개 전철 노선 중에 9개 노선 중에 최고 골드라인이 9호선이거든. 한강편 밑에 쪽 한강편을 이렇게 가는 노선이니까 혜택을 보는 게 여기 계양역에 검단신도시 한정거장 차이고, 검암역이죠. 검암역에 여기 로얄파크시티 여기도 혜택을 볼 거고, 청라역이 되면 여기 청라도 또 반대로 검단신도시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은 청라는 또 밑으로 돼 있잖아요. 지구상에도 봐도 청라는 또 7호선 연장선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어딘가서 여기서 뭐 환승을 하겠죠. 그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청라, 검암역,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 5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달에 예타 통과가 됐다 그러는데, 완공까지 한 6년, 7년 걸리는 거니까 30년, 32년까지 이렇게 개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9호선은 27년 개통 예정으로 빨리 된다. 금방 지금 다가올 세상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천도시공사에서 이쪽 병원을 다니면서 항상 요 밑으로 이제 검단, 양촌 산업단지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여기 이 가운데 이제 그 비어있는 땅을 산업단지로 이제 개발하는데, 강소 개발 특구. 누가 그 옛날에 댓글을 달았는데, 검단이 배드타운이다. 옛날에 분당처럼 배드타운이다. 먹고 그 직장이 없고 이렇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좀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검단 신도시에서 이 검단 양촌 또 여기 청라 이쪽으로 또 인천에 여기 그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가산업단지도 남동공단서 이게 있는데, 서울 쪽으로는 이제 서울은 공장이 못 들어서잖아요. 연구소밖에 안 돼. 법인 설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곡지구 이렇게 직장이 있고, 또 제가 그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분양권 거래할 때도, 호반 거래할 때도 그 성수동에 우리은행 그 서울숲 바로 옆에 그 지점에 가고 명의 이전을 하면 출발해. 여기서 새벽에 아침에 출근 시간에 9시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손님들이 9시에 이제 예약이 돼 있으니까 9시 가야 되면 여기서 1시간 걸려요. 성수동까지 그 은행까지 가는데. 그러면 성수동 또 마포 업무지구, 강남 업무지구 1시간이면 출근 가능했죠. 그때 당시에도. 근데 이제 이렇게 교통망이 좋아지면 단축이 되겠죠. 여의도, 마포, 여의도 뭐 이런데, 또 가산은 좀 이제 복잡해서 걸릴 수도 있고, 여기 마곡지구, 배드타운은 아니다. 뭔가 좀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분양권 거래할 때도 그때 당시에 마곡지구에 뭐 LG 생활건강, LG 연구소들 많이 들어가 있어. 대상도 그쪽으로 옮긴다 그래갖고 그 손님들, 직원분들, 또 요번에 DLENC죠? 그 대림 ENC 회사가 뭐 한 2,000명 된다 그래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임팩트가 돼요. 갑자기 그런 이 직원들이 옮겨야 되고, 본사가 옮기니까 직장을 옮겨야 되고, 가까운 데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 보면, 계양 테크노밸리는 아직 멀었고, 제일 먼저 이제 검단 신도시가 리스트에 오르겠죠. 마곡은 좀 세대수도 작고 그 가격이 좀 높으니까. 검단 신도시 12월 소식은 그렇고, 24년도에 저희가 전반기 때 굉장히 서울서부터 조금 아파트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만 이렇게 좀 좋았죠. 그동안 억눌려 있었으니까
억눌려 있었으니까 좋았는데 부동산 시장이 다 좋은 거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래 뭐 부동산 다음에 폭락하고 뭐 여기 안 좋은 상태에서 신축 아파트 서울은 신축 아파트 강남 뭐 이런데 서울 한강 근교라든지 이런 데만 좋았고 수도권은 이제 신도시 위주로 검단 신도시처럼 또 신도시가 없죠. 강 이남으로는 이쪽에 양주 파주, 운정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제가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강남 이쪽으로는 신도시가 없잖아요. 동탄에서 그 줍줍이나 한두 개 터지고 동탄 2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이 그렇게 막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월세 가격 오르고 이제 반대로 돈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인플레 때문에 돈의 가치가 뭐 거의 금값이 오르는 거 보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안 봐도 뻔한 거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 줄 그 조건에 대한 걸 확 강화를 해버렸죠. 은행이 전반기 9월 달까지 잘 벌어먹다가 3, 4개월 놀았죠. 이제 버는 돈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월 달 되면 이제 풀어줘야죠. 은행이 1월 2일서부터 이제 조금씩 풀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러다가 1월 말이나 2월쯤 되면 확 풀어줄 겁니다. 지금 또 상황이 갑자기 그 대통령이 뜬금없이 자살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대한민국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 12월 3일서부터 갑자기 자살하는 바람에 더 안 좋아졌죠. 안 그래도 안 좋은데다가 그냥 그 대한민국 경제를 그냥 등 뒤에서 칼을 꽂아버린 거고 그런 상황이어서 더 안 좋다. 그러면 내수가 더 안 좋으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또 부양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어차피 내수를 살리려면 뭐 그런 환경적인 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은행이 또 돈을 벌어야죠. 그래야지 직원들 월급 주고 은행들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은행들이 먹고 살아야 나라가 또 돈이 돌아가고 그런데 돈이 안 돈다. 지금 시중에 돈이 안 돌고 있다. 다 빠져나가고 미국으로 가고 한국을 다 떠나고 뭐 미국으로 가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그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살 폭탄을 터뜨려 버린 거죠. 대한민국에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봐야 된다. 왜 이 다른 그때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샘플들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빨리 단시간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탄핵이 마무리가 된다든지 이런 단시간이면 혼란이 계속 간다고 찐다 그러면 대한민국 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죠. 이게 경제나 이런 투자 쪽에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거든. 불확실성은 이렇게 빨리 터뜨려 가지고 그 수술을 하든지 골마 터진 데는 빨리 해버려야죠. 그래야지 경제가 반등하고 좋아질 수 있는 조건으로 가는 거지.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다? 이게 폭탄이 되는 거죠. 외국에서 돈도 안 들어올 뿐더러 투자도 안 하죠. 이 나라에. 그런 상황이 됐다, 지금. 그게 부동산에 영향을 주고 이러는데, 빨리 이 불확실성에 의해서 빨리 잡아 족쳐가지고 빵에 보내고, 이렇게 빨리 끝내버리면은,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 옛날에 IMF 왔을 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힘들었지만, 어마어마하게 그 빚을 지더라도 투자를 하고, 외자 유치를 하고 이래갖고, 우리가 디지털 그 강국이 됐죠. 디지털 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강국,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꽝이지만 인터넷 강국. 지금 또 이제 그 상황하고 비슷하게 AI로 가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단신도시 실거래가 분양권서부터 좀 볼까요? 분양권 저 입주가 있으니까 제일 풍경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풍경채가 3년 전매 제한 걸려 있어 갖고 지금 전매가 안 될 거예요. 결과가 분양권은 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따져보면 금호울림 센트럴이 12월에는 한 건이 됐네요. 74가 한 건이 됐고 11월에는 좀 몇 개 있었네. 11월엔 74가 하나, 84가 4개, 74가 3개, 4개 이렇게 됐고 11월에 좀 많이 됐네요. 12월엔 안 됐고 그 다음에 대방 디에트르 리버파크 수변로 옆에 있는 거 그 백일역 그 옆 밑에 쪽으로 그 건너편 쪽에 수변로 밑에 있는 게 9월 요거 거래가 없고 디에트르 더 힐 저쪽 그 백이역 쪽 가는데 그 있는 게 84가 하나가 됐네요. 12월 달에 11월 달에는 84 하나 76 하나가 됐고 그 밑에 로제비앙 폴에는 11월 12월에 거래가 없고 그 다음에 모아일과 그랑데 밑에 수변로 위에
그 롯데 그 중심상가 바로 밑에 옆에 있는 거, 수변로 위에 있는 거, 모아일가 그런 데가 25평만 있는데 11월, 12월에 없네요. 예미지 트리플헤드가 12월 달에 102가 하나가 되고, 보타닉 파크가 11월, 12월에 거래가 없고, 프루지오 더 베뉴가 12월에 84 하나, 84가 2개, 102가 하나, 이렇게 됐고, 우미린 더 시그니처가 12월에 우미린이 하나가 됐네요. 74가. 11월에도 74가 하나가 됐네요. 우미린 헤리티지가 59가 4개가 됐네요. 그렇게 됐고, 11월에 59가 2개 됐고, 호반 서밋 1차가 12월에 72가 2개가 됐네요. 원당동은 그렇게 됐고, 밑에, 당하동은 이편안, 그 다음에 대성 베르힐 라이프 저기 맨 밑에 있는 거 12월에 84가 하나가 됐네요. 11월에 84가 2개가 됐고, 대성 베르힐 맨 밑에 있는 거 디에트르 더 펠리체 그 디에트르 1차죠. 12월에 7호가 하나 됐고, 11월에는 84 하나 7호 하나가 이렇게 됐고, 모하미레도 엘리트 디에트르 펠리체 바로 옆에 있는 거 12월에 84가 하나가 됐고, 유승환 레들 12월에 84가 하나가 됐고, 11월에 84가 두 개가 됐고, 한신 더유 캐널 파크가 84가 2개가 됐네요. 11월에 84가 2개 됐고, 12월에는 없고, 신한 인스빌 어반 퍼스트가 12월에 84가 하나가 됐고, 11월에는 84가 3개, 84가 2개, 94가 2개, 이렇게 됐네요. 시글로 1차, 금강 펜테리움 시글로 1차가 11월, 12월, 이건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래가 없고, 예미지 더 시그너스, 아까 대성 베릴 안쪽에 있는 거, 11월, 12월에는 거래가 없네요. 우미린 파크뷰 1단지도 없고, 파크뷰 2단지도, 파크뷰 2단지가 5구가 하나가 됐네. 11월 달에. 12월은 없고. 파라곤이 12월, 파라곤 센트럴 파크 법원 밑에 있는 거, 이게 12월에는 3개, 84가 됐고, 호반 서밋 2차, 센트럴 파크 건너편에 있는 거죠. 파라곤 센트럴 파크 건너편, 수변로 쪽으로 12월에 84가 하나가 됐고, 11월에는 97이 하나가 됐고, 그러네요. 이렇게, 실거래 건수를 전해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12월에는 거래 건수가 전 월에 비하면 좀 작죠. 적고, 우선은 이제 대출 규제 여파 그런 게 있고, 이제 내년도 가고, 내년도 6월 달에는 이제 임팩트가 큰 게 하나 있죠. 인천 1호선 연장선, 요 계양역까지 와 있는 인천 1호선 연장선이 101역, 그 다음에 102역, 그 다음에 103역 이렇게 이제 개통을 하죠. 저번 달에 순조롭게 공사하고 있고, 개통에 특별한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6월 달이면은 지금쯤이면은 이제 계속 시험운행 계속 하드웨어는 다 됐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험운행 쪽을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가 쪽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계속 한 5년 전서부터 상가를 안 하니까 이제 업종에 대해서 인터넷 쪽으로 많이 흘러갔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가속화가 돼서 거의 인터넷 쪽으로, 지금 이제 신세계라든지 롯데라든지 기존의 유통업체들, 현대라든지 안 좋죠.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이커머스 쪽으로 다 갔잖아요. 그게 또 유행이고, 지금은 점포를 내서 장사를 하고 이런 게 업종이 이게 옛날처럼 막 여러 업종들 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장사하고 이런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상가가 안 되죠. 한 50%만 안 돼도. 부동산도 안 되잖아, 지금 부동산도. 상가 1층이면은 거의 절반은 부동산들이 와갖고 막 해야, 거래가 많으면 부동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부동산 꽝이잖아요. 신규 아파트 빼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2역에 입주하는 우리 제일풍경채, 또 1월 달에 입주하는 여기 힐스테이트, 거기 들어가 있는 부동산 좀 재미를 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경쟁이 심화되어 있으니까. 경쟁이 심하면은 먹을 게 없죠.
내가 독점을 해야지 먹을 게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기업을 할 때도 똑같잖아. 그래서 조금 그 옛날처럼 입주할 때 막 입주장에서 재미 보고 부동산 사무실도 그런 시대는 지났다. 멀리 있어도 인터넷으로 다 하는 세상이라, 또 지금은 또 채널이 옛날에는 네이버에 올리고 근데 지금 또 채널이 여러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고 순발력 면에서 떨어지니까, 젊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 제가 옛날에 막 15년 전에 할 때 막 의욕에 차가지고 막 뛰어 올라서 부동산 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했던 그런 게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리해져. 하고 나는 그냥 조용한 데 가갖고 그냥 한나 큰 거 이런 거 따먹고 그런 쪽으로 밖에 경기가 안 좋은 없으니까 안 좋은 게 아니고,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부동산 폐업률이 사상 최고잖아요. 지금 상황이 상가나 이런 쪽은 부동산이 상가 신도시에 상가를 안 들어가면 1층에 한 절반 3분의 1 이상을 부동산들이 안 들어오면은 꽝이죠. 1층이 제일 비싸잖아. 또 위에 층 볼 것도 없지. 업종들도 지금 다 이커머스로 가고, 뭐 필수 뭐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건물마다 다 병원 약국이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제 하나둘씩 나가 떨어지는 거고, 리셋이 되는 거죠. 한 3년만 지나면. 음식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주자택지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올해 전반기 때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쳐주면 희망적으로 내년 25년도 후반기에서부터는 또 이주자택지가 거래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 내수가 안 좋아서 법률 완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또 이제 저금리 기조로 이제 조금 그동안에 고금리였으니까 방향이 저금리 쪽으로 추세가 가는 그쪽이니까 또 그렇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대통령 탄핵 문제, 이게 빨리 이제 마무리가 돼서 새로이 출발하는 대선을 빨리 겪고, 아프지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아픈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게 뒤집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힘들고 아프지만 그런 길을 가야 된다. 전부 다 뒤집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주자택지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24년보다는 25년이 좀 희망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부동산은 하는 거지 막 이럴 때 파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검단 신도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에서 이제 검단 신도시를 바라보고 있고, 24년도서부터는 바라보고 있으면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가요. 가보면은 이 경기가 어렵고 역동성이 떨어져 있다는 걸 느끼죠. 뭔가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막 건물이 우후죽순 늘어서고 막 그래서, 우리 호반 입주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느낌 자체가 다운돼 있어. 전반적으로 다. 우리나라 경기가 그동안에 한 2010년, 20년까지 쫙 이렇게 올라왔다고 치면, 물론 이제 뭐 잠깐 부침이 있었고 조정도 있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쭉 왔다고 치면 경기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우리나라 산업들, 우리나라 돈 벌던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수준, 또 중국이 그거를 대체하는, 가져가는,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 뭐 따라와갖고 2010년도에는 뭐 삼성 하나만 해더라도 시가총액이 일본의 전자회사 다 합친 것보다 더 셌으니까, 그 삼성이 이제 일본을 따라잡은 게 이제 저임금에다가 우리 3교대, 한 절반 정도 되는 임금 갖고 그냥 3교대 돌리고 막 밤낮으로 돌려가지고 따라잡은 거거든요. 미국도 그렇게 해서 따라잡은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끝났다. 더 올라가야 되면 AI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삼성이 AI 쪽에 못 붙으니까 작년서부터 안 좋은 거죠. 뭐 엔비디아라든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 납품하는 우리 SK 하이닉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삼성이 쥐고 LG나 SK 하이닉스나 현대 그룹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기는 순환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또 여기서 삼성이 뭐 그런다고 망하는 게 아니고 절치부심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또 싹 리셋 해갖고 또 발전하려는 저력은 많죠. 근데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그 부정적인 면,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있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나. 지금 올 한 해 24년도에 좋았던 거는 삼성은 안 좋았고 SK 하이닉스가 많이 좋았죠. 그리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LG도 힘들지만 잘 했고, 현대차는 뭐 미국 쪽 중국 러시아 시장 이런 게 데미지가 컸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정치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이 기업에서 돈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경향이 강해, 정치가. 그 중간에 이제 국민들이 어차피 주인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를 않죠. 중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막 지금처럼 해왔는데, 그 언론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서부터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래서 제가 신문 보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래. 경제신문이나 보고, 요즘에는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유튜브도 이게 알고리즘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투자 쪽에서 뭐를, 검색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반대되는 또 의견에 대해서는 잘 안 해줘. 그러니까 내가 편식을 하면 안 돼, 유튜브를 보면서도. 근데 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쉬우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인 면을 많이 보죠. 더군다나 이번에 그 탄핵 사태가 되면서부터는 더더욱이 정치적인 면 쪽으로 이렇게 쏠렸죠. 그러다 보면은 편식을 많이 해요, 이쪽 한쪽에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바보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마약 먹은 사람들처럼 미국에 왜 길거리 가면 그 마약 중독돼가지고 펜타닐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좀비처럼 그렇게 다니는 풍경들이 이번에 우리 저 국민의힘인가 걔네들 보면은 그런 게 느껴져요. 우리 정치 제도가 미국은 굉장히 선진국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또 공화당이 반대를 하잖아요. 트럼프가 정책을 한다고 해도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거는 이 트럼프가 임명하는 게 아니거든. 공화당 상원, 하원 의원들을.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지역에서 나오는 거니까 걔네들은 트럼프가 아무리 지시해도 안 해.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 중앙에서 다 임명을 해줘야 대통령이 돼서 경상도, 전라도에 가서 꽂아놓으면 다 되잖아, 100%. 서울 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쪽은 경상도, 강원도, 이쪽은 충청도, 전라도인데, 이쪽에 갖다 꽂아놓으면 다 되잖아요. 전라도도 그렇고. 왜? 중앙에서 꽂아놓으니까 그래요. 시의원이고 뭐고 다 중앙에서 꽂아놓으니까 그래요. 그 국회의원들이 그쪽에 또 해면. 그러다 보니까 고착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권력이라는 게 머물러 있으면은 부패해져. 다 제가 보기에는 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 마약 먹은 그 좀비들처럼 국회에서 표결도 안 하고 반대로라도 국회에 나가서 해야지. 내란이 일어나고 막 그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했냐?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경상도 포기했다는 거하고 똑같잖아. 근데 또 경상도 가면 또 노인네들만 있어갖고 인구 유입이 없잖아. 산골이라서. 절반을 서울에서 내다보면 경상도는, 강원도는 산골이고, 전라도나 그나마 전라도, 충청도나 돼야지 평야도 많고 이동이 많아지고, 이동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 사람들만 꽂아주고 되는 거야. 선거철 되면은 마을 이장이 노인네들 못 가니까, 읍내까지 선거 투표하는 데를 못 가니까 그냥 다 싣고 가면서 이 사람 찍어라. 그러면 그냥 다 찍죠. 왜? 마을은 또 공정체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썼고, 어느 순간 뭐 기업하는 놈이 정치해보겠다고 10억, 20억 그냥 뒷돈 주고 하면 그걸로 연결되어 있는 게 내가 봤을 때는 그 국민의 힘이라고 이 정당도 이게 국민을 위한, 국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썩어 있는 거죠. 공직사회도 그래요. 공직사회 고위공무원들은 지가 능력을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이 사회가 아니야. 썩어 있는 사회예요. 밖에서 마누라들이 뒤에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로비를 잘하고 이래야지 차관도 되고 장관도 되고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썩어 있냐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화가 돼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글로벌화가 돼 있는데 이 반대로 이 반쪽에 정치 쪽이라든지 이런 공무원 사회는 그거 뜯어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부패가 돼 있겠습니까? 그러고 그 나가서 기업은행을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로펌에 가갖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더더욱이 썩어가는 거죠. 외화 벌어오면 뭐 하냐고.
그런 놈들 그 다 뒷구멍으로 들어가는데, 똥구멍으로. 이게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 걔네들이 썩어 있으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조정하려면 제일 쉽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년, 15년 전서부터 아베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게 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왜 싸워? 오바마 때서부터 아베가 조정한 거예요. 일본이 이런 상태로 계속 안 좋은 상황대로 가다 보면 뭘 해도 안 된다, 일본은. 근데 뭔가를 일본이 일어설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한국하고 북한이 전쟁을 하든지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을 하든지, 그러면은 일본은 지리적으로 병참기지화가 돼서 미국이 개입하니까 병참기지화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6.25 전쟁할 때 일본이 확 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게 그 미국하고 일본을, 미국을 로비를 해갖고, 미국 로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금의 사태가 났을 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왜 친일적으로 가고, 또 왜 북한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계엄을 선포를 해가지고 뒤집고, 이 의회 국회의원이라든지 반대편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하나둘씩. 이게 지금까지 안 밝혀져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 다 아베가 디자인한 거다. 10년 전서부터. 그게 차곡차곡 우리나라에 있는 그 친일파 이런 조직이라든지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게 더 심하고, 여기서 이게 부딪힌 거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런 얘기는 누가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한 사람도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베가 디자인한 거다. 이거 윤석열이, 김건희인가 그 여자, 뭐 또 그 고위 공무원들, 장관들 전부 다, 그 군바리들, 또 짜바리들, 비하해도 됩니다. 다 내란범들이니까. 내란범, 반란범들이니까 비하해도 돼요. 이놈들 왜 이렇게 썩어 있냐. 뒤에서 뒷작업 다 한 게 조정하고, 이놈들은 지금 꼭두가시 노릇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일본 애들이 이렇게 한다. 북한하고 일본,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 나면 제일 좋아할 박수 칠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 일본 한 방에 그냥 다시 옛날 G2로 복귀할 수가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이런 걸 뒷작업 하는 거다. 중국하고 미국은 알아, 그거를. 거리를 두고 보는 거예요. 한국은, 이쪽이 그 친일 쪽으로 현 정부도 들어와서 후쿠시마 원전 바로 허락하고, 뭐 육사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다 하고, 독립기념관장도 그 뉴라이트로 하고, 이런 2년 반 동안의 작업들이 계엄령이라는 걸로 이렇게 딱 낸 거다. 여기에 육군사관학교, 친일 사관학교가 돼버린 거고, 경찰 대학도 친일 경찰대학이 돼버린, 친일 순사대학이 돼버린 거고, 검찰청을 이용하고, 군바리들을 이용하고, 이 나라가 다 이 국가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다 친일화가 돼버린 거지. 일본이 치밀하게 걔네들은, 그놈들이 치밀하게 한 거를 우리나라 윤석열이를 꼭두가시처럼 하고, 그 사이에서 윤석열이는 권력을 탐하려고 그랬고, 윤석열 밑에 있는 장관들은 거기서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계엄 상태가 터진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디자인을 한 거다. 거기에 걸려든 거다, 대한민국이. 여기서 전쟁만 딱 트리거가 돼서 일어났으면 일본 이지방 되는 거죠. G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올해 초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런 건, 이 동북아에서 이렇게 자꾸 뭘 판을 짜고 이러는 거는, 오바마 때부터 이랬으니까 이때서부터 그 아베가 이 판을 조정한 거예요. 그때 몇 번 작년도 그렇고 말씀을 드려서 올해 초도 그렇고 24년도 초반에도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다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뭐 자꾸 싸운다, 전쟁 난다 이런 것도. 그러면은 결국에는 일본이 다시 G2로 복귀할 수 있는 게 되죠. 유럽에서 1, 2차 세계대전 일어나서 G1이 된 게 어디에? 미국이 그래서 이게 됐잖아. 자꾸 전쟁으로 얘네는 미국 애들은 돈을 벌고 있는 거고 유지를 하는 거죠. 지네들의 권력을, 패권을.
일본도 그걸 보고 있으니까, 지네도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 조그만 데선 지네들이 골목대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거기에 윤석열이가 딱 걸려든 거지. 육군사관학교고, 여기서 보면은 우익들, 우리나라의 늙은이들, 우익들, 이런 늙은이들이 거기에 탁 된 거지. 대부분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자유당 시절, 친일, 그 일제 치하에서 그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들이니까 기득권들이죠. 수구 기득권들이.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아니고 우리나라 내적으로 보면 뭐 계엄령이니 이게 탄핵이니 뭐 내란이 반란이니 그게 아니고 동북아 이렇게 에서 보면 이게 큰 물줄기가 한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막 변하게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윤석열이 이 친일파들이 꼭두가시가 일본 아베 꼭두가시가 돼갖고 있네. 일본 아무 얘기 안 하죠. 걔네들 얼마나 치밀한 애들인데. 내가 항상 그랬죠. 10월, 9월 달. 이 김건희, 윤석열이가 계엄 전에도 그랬어요. 이 낭떠러지에 이렇게 툭 밀면 그냥 낭떠러지에서 푹 떨어질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예상을 하고 내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미친놈들도 많았어. 답글을 하고. 그런 미친놈들은 내가 이 채널 제 얘기 듣지 말고 다른 데 가라고 했지만 마약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놈들도 많아요. 어차피 10명 중에 한 놈은 또라이야. 미국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금이 벌써 외국인 자금이 8월 달서부터 다 이 국방장관 짜고 이렇게 할 때 얘네들이 도청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또 미국 첩자들 많으니까 윤석열이 김건희 잠자리에서 하는 얘기까지 미국 다 알고 있어요. 명확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대통령직이 어려운 겁니다. 또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이 어려운 직업이고 그거를 쉽게 생각하고 지가 국민들이 준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밑에서부터 시장서부터 이렇게 걷어가지고 돈 걷어갖고 공천하고 이 대한민국이 너무 위태위태한 나라가 돼버렸다. 대한민국 엄청 어려울 때인데 동북아를 이렇게 보면 진짜 어려울 때잖아요. 등 위에서 그냥 칼 찍어버린 거지. 대한민국 이 또라이 하나가. 분한 생각을 해야 돼. 국민들은. 모르니까 구분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적인지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주식시장에 150조가 날라갔고 채권시장은 주식시장이 4배잖아요. 코인시장은 주식시장하고 맞다이 까고 있고. 그러면 300조에다가 600조 하면은 거의 7, 800조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7, 800조를 수출해서 벌라 그래봐. 이거 10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을 해도 순이익이 7, 800조가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야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 IMF 지나고 나서 그 김대중 씨인가 그 김대중 정권 때 그 디지털 쪽에다가 막 이거 해야 돼. 우리 지금 근무기 운동하는 마음으로. 이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이상입니다.